이번 시간은 그 1학년 2A반, 3A반 그 마지막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 조리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조리 장비, 주방에서 사용되는 조리 기기는 주방의 유형, 메뉴의 형태 및 서비스 방법에 따라 종류 및 크기도 다릅니다. 즉 작업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식당의 규모, 조리 인력, 메뉴 및 식당의 종류에 따라 용도에 알맞는 조리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음식 조리 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방에서 사용되는 조리 기기의 재질을 잘 선택해야 하고 특징 및 조리 방법을 완전히 이해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 첫 번째, 냉장, 냉동고. 읽을 수 있는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온도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냉장고는 영상 2도씨 안팎, 냉동고는 마이너스 20도씨를 유지해야 한다. 물건은 반드시 뚜껑을 덮어서 보관해야 하고 문은 빨리 닫도록 하고 문을 여는 횟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식혀서 보관하도록 하고 성에가 끼면 냉각 효과가 떨어지므로 수시로 성에를 제거해야 한다. 또 냉동고 위에 주방이 협소하다 보면 다른 물건을 올려 놓을 수 있는데 절대로 물건을 올려 놓지 않아야 됩니다. 수평이 맞지 않으면 소리가 많이 나므로 수평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들 두께가 10mm 정도의 철판으로 만들어진 평평한 번철인데 스테이크나 달걀, 팬케이크나 많은 음식을 동시에 볶을 때 사용합니다. 바닥이 두꺼운 철판으로 사용 전에 예열한 다음 기름을 두르고 굽는다. 그리들 청소는 100도씨 정도의 열이 남아있을 때 세척한 다음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기름을 살짝 발라 놓아야 녹이 슬지 않으며 기름때가 많을 때는 식초를 이용하면 더욱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릴은 가스나 숯불 등을 이용하여 석쇠와 같이 직화열을 이용하는 건데 스테이크의 표면은 보기 좋게 격자로 굽는다. 그릴은 충분히 예열해 놓은 후 구워야 색깔과 고기의 풍미를 한층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연기가 나지 않도록 그릴에 붙은 찌꺼기를 와이어 브러쉬로 닦아내고 구워야 이물질이 묻지 않습니다. 오븐.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리 기기 중 하나로서 기능이 다양하고 단시간에 많은 양을 조리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전기나 가스를 이용하여 간접 구이를 한다. 컨벡션 오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다량의 수증 증발로 인하여 고기가 딱딱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굽는 요리는 오븐을 미리 예열해 놓았다가 적정 온도로 구워야 원하는 시간 내에 알맞은 요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훈제기, 스모킹 머신. 훈제는 육류, 가금류, 생선류, 햄, 소세지 등의 음식을 절이거나 가염 처리 후 훈연 재료와 각종 향신료를 이용하여 특유한 풍미와 저장성을 높이는데 훈제용 톱밥을 이용하여 사람이 손수 훈제하거나 훈제 기계를 이용한다. 훈제 온도에 따라 32도씨 이하로 차게 훈제하는 찬 훈제법과 더운 훈제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기는 사용 후 내부를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충분히 환기시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셀러만데 위에서 아래로 열을 가하는 기기인데 두껍지 않은 생선을 익히거나 간단한 음식을 곧바로 익히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기다. 완성된 음식의 색을 내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브레이징 팬 육류나 가금류, 채소 등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뚜껑이 달린 팬인데 팬에 액체를 자작하게 넣은 다음 뚜껑을 덮고 천천히 끓인다. 질긴 고기를 덩어리채로 오래 끓여 연하게 만들며 고기 익힌 육수를 졸여서 소스로 사용한다. 음식 절단기 푸드 슬라이서라고도 합니다. 단단한 채소나 고기 및 냉동 식재료를 일정한 두께로 서는 조리기기인데 칼날의 간격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 절단 및 자동 절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푸드 슬라이서기는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므로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분쇄기 차핑 머신이라고, 이 기기도 마찬가지로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고기나 채소를 곱게 다질 수 있는 기기이다. 소세지나 빠떼 등의 혼합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칼날과 재료 넣는 볼이 동시에 회전하면서 잘리는데 안전을 위해서 뚜껑을 덮어야만 작동하나 작동 중 고무 스패츌라 기타 조리 도구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잘못하면은 이 기구가 분쇄기 돌아가는 데에서 딸려 들어가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푸드밀 재료를 익힌 후 곱게 갈 때 사용하는 기기로서 주로 감자를 어길 때 많이 사용하는데 구멍의 크기를 조차하여 사용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카빙 보드라고도 합니다. 카빙 보드. 스테이크나 로스트 비프 등을 덩어리를 도마에 올려놓고 손님에게 즉석에서 슬라이스 하기 위한 조리기기인데 주로 연회 행사나 뷔페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며 음식이 식지 않도록 가열 등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카빙 보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백마리 준비된 소스나 스프나 요리가 식지 않도록 중탕하여 놓는다. 물의 온도가 너무 높아 액체가 쫄려서 짜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색과 맛이 변함으로 장시간 중탕하지 않도록 한다. 백마리. 그 다음은 이제 조리 소도구로 넘어갑니다. 조리 소도구는 보통 칼 종류인데 칼도 종류가 상당히 많지요. 첫 번째는 셰프 나이프라고 있는데 보통 칼날의 길이가 한 25cm 정도의 가장 널리 사용하는 칼입니다. 셰프 나이프. 칼 끝이 굴곡으로 되어 있고 예리한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닝 나이프, 본 나이프라고도 하는데 본이 뼈지요, 뼈를 갈라내는 나이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칼날의 길이가 15cm 정도로 짧고 두께가 얇으며 예리하고 강도가 높아 뼈를 바를 때 사용하는 나이프인데 본 나이프라고도 합니다. 본 나이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카빙 나이프. 카빙 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26cm 정도로서 칼날에 파여 있는 홈으로 외부 공기가 통하여 고기를 자를 때 칼날에 고기가 붙지 않고 얇게 자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이프가 카빙 나이프입니다. 카빙 나이프. 네 번째는 브레드 나이프. 브레드 나이프. 칼날이 톱날 모양으로 빵을 자를 때 사용한다. 각 구운 빵은 잘 절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샌드위치용 식빵은 식힌 후 하루 정도 보관하였다가 잘라야지 깨끗하게 잘 잘렸습니다. 그 다음에 살몬 나이프, 세몬 나이프, 살몬 나이프라고 하는데 칼날에 홈이 파인 칼로서 훈제 연어나 생선살을 얇게 포뜨거나 자를 때 사용하는 나이프입니다. 살몬 나이프.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샤핑 나이프. 보통 가도로 이해하면 빠르겠는데요. 칼날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칼날의 길이가 10cm 정도의 칼입니다. 샷도 또는 터닝 나이프라고도 합니다. 샷도 또는 터닝 나이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멜론볼러, 파르시안 스코프라고도 하지요. 파르시안 스코프, 멜론볼러. 감자나 채소 및 과일 등을 보기 좋게 구슬 모양으로 원형 또는 타원형 모양으로 파는 데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기구. 수프나 주요리 가니시로도 많이 사용하지요. 그 다음 스틸. 칼을 가할 때는 날을 아래로 향한다. 스틸을 자주 사용하면 칼날이 쉽게 무너진다. 가급적 숫도를 사용해야 칼날이 손상되지 않고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다. 스틸은 쉽게 말하면 칼 가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칼 가는 기구, 스틸. 그 다음 네 번째는 레몬 스트리프. 레몬이나 오렌지 껍질을 곱게 채썰기 모양으로 깎아서 제스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레몬 스트리프. 제스트는 소스의 향과 가니시로 사용하지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감자 탈피기. 보통 이 도구는 필러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필러. 감자 또는 당근, 각종 채소, 오이,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필러. 자, 그 다음은 키친 클리버. 보통 이제 중치 칼 모양으로 생겼는데 칼이 무겁고 견고하여 뼈를 자를 때 사용하는 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뼈가 있는 생선과 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를 때 또는 다질 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보통 일반 칼로 사용하게 되면 칼날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키친 클리버로 이용하면은 날이 물러지지 않고 아주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잘립니다. 키친 클리버. 자, 그 다음에는 보통 집게, 주방에서 사용하는 집게라 그러지 않고 텅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텅. 고기를 구울 때나 뜨거운 음식이나 스파게티 등을 담을 때 사용하는 집게를 텅이라고 합니다. 텅. 뷔페식에서 샐러드나 조각 음식을 잡을 때 사용하는 기구지요. 그 다음에 뒤집개, 터너 스파츌라라고 합니다. 터너 스파츌라. 육류나 생선 등을 익힌 후 으깨지지 않도록 뒤집을 때 사용하며 철판에서 음식을 굽거나 볶을 때에도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뒤집개, 터너 스파츌라. 나무주걱, 우든 스파츌라라고도 합니다. 우든 스파츌라. 음식을 볶을 때나 소스, 수프 등을 바닥에 눕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한다. 코팅팬에는 반드시 나무 재질로 된 주걱을 사용해야 프라이팬의 수명이 오래 갈 수 있겠지요. 다음은 고무주걱, 스크래퍼라고 합니다. 고무주걱. 생선이나 육류를 곱게 갈아서 휘핑크림이나 다른 식재료를 넣어 섞을 때 사용하는
스크래퍼. 그릇에 묻어있는 재료를 깨끗이 사용할 수 있지요. 다음은 거품기, 위스크, 윕이라고도 하죠. 거품기는 남백이나 생크림 등이 공기와 혼합하여 거품이 잘 일어나도록 휘젓는 기구입니다. 소스나 스프가 묻지 않게 젓는 데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라 철선의 굵기를 달리할 수 있고, 거품을 내서 다른 식재료와 섞는 것은 음식의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은 고기 두드림 망치. 고기 두드림 망치. 고기를 얇게 필 때 사용하는 망치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밋 텐더라이저라고도 합니다. 밋 텐더라이저. 고기를 얇게 하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두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스테이크 등에도 사용하지만 주로 커틀렛이나 롤과 같이 얇게 두드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밋 텐더라이저. 다음은 국자. 레덜이라고 표현합니다. 레덜. 스프나 소스 등의 국물을 담거나 고기 위에 뿌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크기가 다양하며 용량은 국자 손잡이 위에 온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리용 숟가락, 쿡 스푼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현장에서는 롱 스푼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롱 스푼. 음식을 담거나 재료를 볶을 때나 육수나 소스를 끼얹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쿡 스푼 또는 롱 스푼. 자, 다음은 차이나 캡이라고도 하는데, 채는 망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소스나 크림숲, 육수 등을 체에 내릴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스나 스프는 고운 채를 사용하고 육수는 굵은 채를 사용합니다. 콜렌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으며 파스타와 같이 삶아서 건질 때 사용합니다. 콜렌다. 건져낸 후 물기가 곧바로 빠질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지요. 다음은 스키머. 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국자 모양에 구멍이 나 있다고 이해하면 빠르겠습니다. 스키머. 뜨거운 국물이나 육수, 소스 등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건지거나 육수의 표면에 떠 있는 찌꺼기를 걷어내는 데 사용하는 기구다. 알겠습니까? 네, 스키머. 다음은 페파밀. 음식을 조리할 때 통후추나 단단한 향신료 등을 즉석에서 빻는 수동식 기구인데 곧바로 억에서 사용하므로 고유의 향을 잘 살릴 수 있는 기구입니다. 페파밀. 보통 우리가 후추를 이 페파밀 기구 안에 넣어서 즉석에서 갈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기구를 페파밀이라고 합니다. 페파밀. 다음 소창. 치즈 크로스라고도 하지요. 치즈 크로스. 소스나 육수, 스프를 곱거나 맑게 그리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며 향신료 꾸러미나 식재료를 쌀 때 보자기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창, 치즈 크로스. 자, 다음은 만돌린. 재료를 채 썰거나 강판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만돌린. 채소나 감자 등을 얇게 칩으로 썰고 와플 감자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만돌린. 자, 다음은 에그 커터. 에그 슬라이스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에그 슬라이스기, 에그 커터. 달걀을 삶아서 우리가 보통 까나페나 샌드위치 등에 사용할 때 자르는 도구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에그 커터기. 일정한 두께로 자를 수 있죠. 칼로서는 어려운데 이 에그 커터기를 사용하면 아주 일정하게 모양이 예쁘게 잘 나옵니다. 다음은 레몬 스퀴저. 레몬 주스를 짤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싱싱한 굴이나 생선 요리에 고객 손으로 직접 짜서 뿌려 먹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강판 그레이터라고도 하죠. 그레이터.
치즈나 통계피 등과 같은 단단한 재료를 곱게 갈거나 채소를 가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다른 면을 이용해서 얇게 슬라이스 하거나 채를 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계량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계량 단위, 분량 측정 단위의 약자 표시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자는 조각, 피스라고 이야기하는데 PC라고 표현합니다. PC, 조각. 그 다음 슬라이스, 슬라이스는 SL로 표현하죠. SL. 그 다음 다발, 묶음, 번들, 번치, BN이라고 표현합니다. BN. 다음은 티스푼, TS, 티스푼은 TS. 뭐 컵은 C로 표현하고, 그 다음 개수, 몇 개 할 때 개수는 EA로 표현합니다. EA. 그 다음 인분, 포션, 1인분 할 때 포션이라고도 하고 POR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조금, 약간, 핀치, PH, 조금, 약간, PH. 다음은 테이블 스푼, TBSP로 표시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조리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조리법에는 먼저 채소 썰기가 있는데 찹, 곱게 다지는 방법으로 짓 이기지 말고 일정한 크기로 다져야 합니다. 다지는 거 보고 찹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꼭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줄리엔 1에서 2mm 두께와 4 내지 5cm 정도의 길이로 얇게 채를 서는 것인데 줄리엔. 다음은 바토네 작은 막대기 모양으로 길게 서는 방법으로 6cm 곱하기 6mm 곱하기 6mm 정도의 크기로 선다. 보통 우리가 프렌치 후라이 사이즈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토네. 그 다음에 브루누아즈 작은 사각으로 서는 것입니다. 브루누아즈. 그 다음에 올리베이트 야채를 올리브 모양으로 서는 것입니다. 올리브 모양으로. 샷도는 올리브 모양의 타원형으로 크기가 올리베이트보다는 조금 더 큰 5cm 정도의 크기로 가운데가 굵고 양끝이 가늘게 서는 게 샷도입니다. 다음은 공가세. 도마도를 3mm 정도의 크기로 서는 방법을 공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다이스 6에서 10mm 정도의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으로 서는 걸 다이스라고 합니다. 페이잔느 미네스트롱 스프용 채소처럼 1.5cm 정도의 사각 모양과 두께 2mm 정도로 서는 것이 페이잔느입니다. 그 다음 비시 주로 당근을 자를 때 사용하는데 3 내지 4cm 두께의 비행접시 모양으로 둥글게 서는 방법이 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 썰기 모양도 아주 다양합니다. 안나, 보일드, 샷도, 칩, 베르니, 코르게, 드체스, 로레트, 파리지안, 퐁네프, 퐁당, 리솔 다양하게 많은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하시고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열 방법도 종류가 많습니다. 한 15가지 정도 되는데 이 내용도 가열 방법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으면 현장에 가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브로일링 음식을 석쇠를 이용한 직화열로 굽는 조리법으로 바베큐 요리 등에 사용합니다. 브로일링. 다음은 그릴링 음식을 그릴 위에 올려놓고
굽는 방법으로 숯불과 가스 등을 사용하며 한쪽 면부터 사선 무늬를 내고 뒤집어서 사선을 낸 후 다시 처음 색을 낸 쪽을 마름모 모양이 나도록 다시 뒷면을 똑같은 모양으로 원하는 정도에 따라 보기 좋게 구워 모양과 맛이 함께 나도록 하는 그릴링입니다. 그릴링. 보통 스테이크 나갈 때 스테이크 모양을 보기 좋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낼 때 사용하죠. 그릴링. 그 다음에 그라탕, 감자, 파스타, 생선, 야채 등을 용기에 넣고 버터, 치즈, 베샤멜, 소스, 달걀 노른자, 크러스트, 홀란데이즈 소스 등을 덮은 다음 살라만드로 갈색을 내는 게 그라탕이라고 합니다. 그라탕. 그 다음 소테. 우리가 보통 짜다고 얘기할 때 소테 그러는데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후라이팬에 버터나 오일을 넣고 식품을 단시간에 볶아내는 방법을 소테잉이라고 표현합니다. 소테잉. 다음은 데치기, 브랜칭이라고도 하죠. 브랜칭. 100도씨의 끓는 물에 식재료를 잠깐 넣었다가 꺼내어 찬물에 식히는 방법으로 채소의 색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어육류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이용됩니다. 데치기, 브랜칭. 보통 우리가 시금치를 데친다든가 아니면 브로콜리를 데친다든가 이럴 때 브랜칭 하죠. 그 다음 삶기, 브로일링, 100도씨 이상의 끓는 물에서 식재료를 가열하여 익히는 방법으로 식재료를 연하게 해주며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뼈를 우러내는 삶는 요리와 같이 찬물에서 끓이는 방법과 면과 같이 끓는 물에 넣고 삶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레이징. 육류나 가금류, 야채를 조리할 때 냄비에 액체를 자작하게 넣은 다음 뚜껑을 덮고 천천히 끓이는 방법인데 육수를 졸여서 소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브레이징. 서서히 끓이는 방법입니다. 브레이징. 그 다음에 글레이징.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건 음식의 색을 내주거나 윤기를 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의 색을 내주거나 윤기를 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통 당근, 무, 작은 양파 등에 이용하는데 냄비에 육수와 설탕을 약간 넣고 졸인 후 버터를 넣어 몬때를 하면 표면이 윤기가 납니다. 고기 위에 육즙을 자주 뿌려주면서 구워야 윤기가 아주 잘 납니다. 글레이징. 색을 내주거나 윤기가 나도록 하는 방법을 글레이징이라고 한다. 푸알레. 이 방법은 오븐을 조절해 가면서 많은 양의 버터에 고기를 조리하는 방법으로 이따금씩 버터를 고기 위에 끼얹어 주면서 익히는 방법으로 주로 가금류 등 육류에 사용하는 조리 방법입니다. 푸알레. 다음은 시머링.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식재료를 서서히 끓이면서 장시간 삶는 조리법으로 소스나 스탁을 끓일 때 이용하는 조리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곰탕 끓이거나 아니면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 때 장시간 요리를 할 때 시머링을 이용합니다. 다음은 스티밍. 수증기로 식재료를 익히는 방법으로 야채, 테린, 푸딩이나 생선 등에 많이 이용되는데 물에 삶는 것보다는 풍미와 영양의 손실이 적습니다. 스티밍. 그 다음에 스튜잉. 작은 양의 물을 붓고 장시간 끓이는 방법으로 질긴 고기를 이용하여 볶은 다음 육수와 소스, 향신료 등을 넣고 은근히 끓이는 방법입니다. 스튜잉. 다음은 위생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모 관리, 개인 위생 중에서도 용모 관리가 있는데 개인 위생 관리는 조리사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리사의 청결한 몸 관리가 깨끗한 이미지와 위생적인 태도는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과 신뢰감을 줄 뿐만 아니라 조리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위생은 고객과 조리사의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지요. 그래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 주방에서는 액세서리, 시계라든가 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은 이물 교차 오염의 식품위생을 위해 착용하지 말아야 하니까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방에서는 반드시 안전화를 신어야 하고, 여름이면 덥다 합시고 슬리퍼를 신는다든가 하면은 아차하는 실수로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꼭 주방에서는 안전화를 착용하고, 복장 좀 덥고 하더라도 위생복, 위생모, 앞치마, 스카프는 꼭 청기를 유지하면서 착용한 후 요리에 임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스탁 및 소스 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 조리. 스탁에는 보통 우리가 화이트 스탁, 브라운 스탁, 치킨 스탁, 피시 스탁, 구르크 부용 이렇게 한 5가지로 표현하는데, 보통 현장에서는 치킨 스탁, 브라운 스탁, 피시 스탁 한 3종류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정리를 해보자면 화이트 스탁은 뼈를 톱으로 짧게 자른 다음 찬물에 담가 놓는다. 뼈가 잠길 정도로 찬물을 붓고 한번 살짝 브랜칭 한 다음에 물을 버리고 뼈와 함께 새로운 물을 부어 부케 가루를 넣고 끓여주면 되는데, 약 4시간 정도 서서히 끓이면서 위에 뜨는 이물질과 거품을 이따금씩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걸러서 식힌 후 냉장 보관하여 필요시에 사용하면 됩니다. 화이트 스탁. 브라운 화이트 스탁은 보통 스프나 이런 데 사용하고, 브라운 스탁은 스테이크 소스 있죠. 데미그라스나 브라운 소스 만들 때 브라운 스탁을 사용하는데, 끓이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보면은 소뼈는 잘게 잘라서 찬물에 담가 핏물을 충분하게 뺀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에 물을 버리고 야채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하면 됩니다. 두꺼운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뼈와 야채를 각각 갈색이 나도록 볶은 다음 육수 냄비에 찬물을 붓고 3번가 부케 가르니, 여기서 부케 가르니를 하면은 파슬리, 줄기, 월계수 잎, 통후추, 정량 등과 토마토를 넣고 서서히 끓인다 하는데,